오늘은 상용 로그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상용 로그가 뭘 상용 로그라고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용 로그란 뭘 상용 로그라고 얘기하느냐. 자,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통틀어서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밑이 10이라는 걸 특별히 잡은 이유가 있느냐. 자, 사람이 우리가 사용하는 수 중에 제일 기본적인 수가 10진법의 수죠.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10개 채우면 올라가는 수. 이걸 우리가 10진법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야. 그래서 제일 많이 다루게 되는 로그에서 제일 많이 다루게 되는 수가 10진법의 수이므로 밑을 10으로 놓고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10진법의 수이기 때문에 밑이 10인 것은 우리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놈의 결과를 우리가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수, 자, 로그를 통틀어서 상용 로그라고 하고 밑이 10인 것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상용 로그의 표현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상용 로그 표현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로그 그러면 1은 얼마일까요? 10의 1, 0이겠죠. 자, 로그 그러면 2는 얼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 그러면 자 10은 얼마입니까? 얘는 또 1이 되겠죠. 밑이 10이고 진수도 10이면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얘는 1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 로그 2에서부터 로그 9까지는 0에서부터 1까지 있는 수야. 그럼 얘네들은 분명히 소수 자리도 표현이 되는 수네. 그래서 자, 상용 로그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자, 로그 x라고 얘기합시다. 이놈은 자,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n이 뭐냐? n을 우리가 자,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합시다. 정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알파는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우리가 수를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2.32 혹은 마이너스 2.32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2 플러스 0.32야.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이 되고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3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2겠죠. 그런데 소수 부분 표현할 때는 음수는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이렇게 바로 적어주면 중간에 뭐가 있는지 헷갈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자, 여기서 1을 하나 빼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3 더하기 1 하면 마이너스 2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0.32를 빼주면 돼요. 그리고 요걸 다시 계산을 해. 그렇다면 마이너스 3 플러스 0.68 해서 얘가 정수 부분이 되고 얘가 소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에는 우리가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알파라는 놈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습니다 라는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래서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 자, 상용 로그에서 로그 표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그 x는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표현이 나왔으면 이제 뭘 한번 보시느냐? 이제 당연히 이제 자, 그러면 얘를 성질을 한번 볼까? 성질을 한번 보는데, 자, 우리가 로그라는 상용 로그에서 로그 x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서 나타낼 수 있다면 정수가 의미하는 거, 소수가 의미하는 거 이것들을 가지고 성질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그 10은 얼마일까요? 1이죠. 자, 그러면 로그 100 결국은 로그 100은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1000은 로그 10의 세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규칙이 있는데요. 자, 정수 부분, 여기 지금 일부러 소수 부분 없는 애들만 했죠? 정수 부분이 1이니까 진수가 몇 자리죠? 두 자릿수죠. 정수 부분이 2가 나오니까 진수가 세 자릿수죠. 정수 부분 3 나오면 진수는 몇 자릿수입니까? 얘는 네 자릿수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정수는, 자, 0이 몇 개가 곱해져 있느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1은 0이 1개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입니다. 2는 0이 2개 곱해져 있어서 세 자릿수고요. 3은 0이 3개가 곱해져 있어서 네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수분 n이라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이면 일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이때는요. 자, n 진수가 정수부분 n이 나와 있을 때, 자, 진수는 항상 n 플러스 1 자리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자, 1이면 두 자릿수, 2면 세 자릿수, 3이면 네 자릿수, 10이면 11자릿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 자릿수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을 때 얘가 로그 1은 0이고 로그 2에서부터 로그 9까지는 전부 정수 자리는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n이란 놈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이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로그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 그러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로그 10분의 1이 얼마겠습니까?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런데 10분의 1이라는 놈의 원래 수는 0.1이야. 자, 그리고 로그 100분의 1은 얼마겠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2겠죠? 얘는 이렇게 생각해. 0.01이죠? 로그 1000분의 1은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1000분의 1은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1000분의 1은 0.001이죠. 여기서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n이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소수 첫째 자리에서 0 말고 다른 수가 튀어나왔고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0 말고 다른 수가 나왔고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0이 아닌 다른 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n이 0보다 작으면 소수 n번째 자리에서 영이 아닌 수가 그때부터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로그에서 정수 부분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만한 게 이제 뭐가 있냐고, 그러면 정수 부분 성질을 봤으면 당연히 소수 부분 성질도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소수 부분 성질은, 자, 하기 전에요. 잠깐 우리가 소수 부분의 성질을 하려면 소수 부분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내가 로그 2라는 걸 한번 찾고 싶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로그 1보다는 크고 로그 10보다는 작겠죠. 근데 로그 1의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우리가 로그 1의 값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로그 10의 값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로그 2라는 놈은 0. 얼마 딱 순수하게 소수 부분만 나타나는 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로그 2의 값이 얼마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값을 찾아보는 방법을 잠깐 보고 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책의 제일 뒤쪽에 보면요,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번에 로그 정리할 때, 자, 네이피어가 상용 로그 표를 완성하기 전에 돌아가시고요, 브리그스가 그걸 완성을 하고 발표했다고 그랬죠. 자, 그 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상용 로그 표의 아주 일부분만 빼내온 건데요. 자, 상용 로그 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면, 자, 책 보면 책 뒤에 항상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일단 뭘 먼저 읽느냐면, 자,
가로를 먼저 봅니다. 세로죠. 세로 우선이고 가로가 두 번째인데, 자, 세로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이 돼요. 그리고 가로는 소수 둘째 자리 수를 의미합니다. 이 표를 보고 우리가 뭔가 어떤 특정한 로그의 값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찾고 싶은 게 로그 3.21입니다. 그러면 표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면, 자, 3.2부터 먼저 봅니다. 자, 3.2는 이 라인을 보면 되겠죠. 자, 3.2 이 라인을 먼저 쫙 한번 보는 거야. 자,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볼 건, 자, 3.2까지 됐고 소수 둘째 자리가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느냐? 요 라인을 한번 겹치게 보자. 그럼 겹치게 나오는 게 얼마죠? 0.506이네. 그래서 0.506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로그 표 보고 찾는 방법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 지금 일부분만 가져왔지만 저 뒤에 보면 나머지도 있죠. 그거 보고 로그 표 보고 표를 참고해서 로그 값을 찾아줄 수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하던 걸로 넘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 로그 2의 값은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표에 로그 2가 있었나? 없었죠. 자, 로그 2는 표를 찾아보면 0.3010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를 이제 만들어 가보는데요. 자, 로그 2가 여기서 로그 2가 0.3010이래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로그 20은 얼마겠습니까? 로그 20은 이렇게 보면 되죠. 1 플러스 로그입니다. 맞죠? 2 곱하기 10이니까. 그럼 얘는 로그 2의 값이 0.3010이면 1 플러스 이 로그 2의 값은 1.30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로그 200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200은 얼마일까요? 10의 제곱 곱하기 2니까 얘는 2.30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고 요거 좀 쓸 자리가 없으니까 뒤로 한번 넘어가서 로그 표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찾아놓은 거 로그 3.21은 0.506인데,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럼 로그 32.1은 얼마일까요? 얘는 원래 여기 찾아놓은 거 로그 3.21 곱하기 10을 하면 되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로그 3.21이고 0.52가 506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1.506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로그 321은 얼마겠습니까? 얘는 로그 3.21 곱하기 100이죠. 그럼 2 더하기 0.506이 하면 되니까 얘는 2.506이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한번 봅시다. 소수 부분 0.506을 보면 다 똑같죠. 여기가 지금. 자,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진수 부분에 나와 있는 진수 부분에 우리가 숫자 배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숫자 배열이 뭐죠? 3이 1이죠. 3이 1이고, 그 다음에 만약 여기가 3이 돼 있으면 요것만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3.506이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소수 부분이 숫자가 같으면 진수가 숫자 배열이 같아. 그럼 요 놈은 어떤 놈을 찾은 거냐? 로그 4자리수가 나와야 되죠. 3, 2, 1하고 4자리수 0을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우리가 로그의 진수 부분의 숫자 배열이 같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주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자, 소수 부분이 같으면 얘는 로그 어떤 로그든 진수의 수 배열이 순서가 배열이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로그의 성질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는 뒤에 가서 자 많이 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게 활용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안 다뤄본 거 원리합계 문제가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뭘 정리를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이제 자 원리합계라는 게 나오는데 원래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자 수열을 먼저 배워서 등비수열에 활용해서 이게 먼저 나와서 그쪽에서 막 정리가 좀 많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열을 뒤에 배우게 교육과정이 다시 편성이 됐으니까 얘는 로그에서도 원리합계가 나온다면 요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리합계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원근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근과 이자의 합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에 저축을 했습니다.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에 저축을 했다. 자, 첫 번째 달 초부터 내가 1월 1일 날 한번 얼마 임의로 A1이라는 금액을 자, 이 은행에 입금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얘가 2월 초가 되면 매달이라고 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자 매월 얼마라고 할까? 1% 이자를 지급한다고 생각합시다. 이율로 이자를 주는 은행이야. 그러면 자 1월 초에 입금했으면 2월 초면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3월 초는 어떻게 되고 자 4월 초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점점점 해서 n월 초에는 내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2월 초에는 내가 A 곱하기 얼마냐 1 플러스 1%니까 0.01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A 곱하기 1.01 이게 내가 내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야. 그러면 3월 초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달이 지났으니까 여기에 이자가 자 또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달리법이라는 게 있고 복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달리라는 건 뭐냐? 최초 입금한 원금에만 이자가 지급되는 것을 달리법이라고 하고요. 복리법은 자 이미 지급되어 있는 자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도 그 비율로 이자가 지급되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이번에 10%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만원 일급을 하는데 자 1년 지나면 10%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110만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복리도 마찬가지야. 100만원을 입금했어. 1년 지나면 어떻게 돼? 10%니까 11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달리법은 내가 최초 입금한 돈이 10만원이야. 100만원이야.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 여기에 이자가 얼마가 되냐 여기에 대한 10%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똑같이 10만원이 추가가 돼서 120만원이 되는 게 달리입니다. 그런데 복리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어디에 이자를 지급하느냐 하면 달리는 최초 들어간 돈에만 지급을 하는데
복리는, 자, 이자가 지급되고 나서 1년 전 금액까지도 같이 지급이 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죠? 110만원에 10%니까 11만원이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21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복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나머지 얘기는 저기 가서 얘기하고, 수열에 가서 좀 더 얘기하고, 자, 기본적으로 로그에서는 거의, 자, 복리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거듭제곱 형태는 복리법에서 나타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하던 거 그대로 해봅시다. 자, 2월 초에 a 곱하기 1.01이면 3월 초에는 어떻게 됩니까? 3월 초에는, 자, 요걸 이렇게 적을게요. 자, a 곱하기 1.01, 그리고 그 밑에는 필요 없고요. 3월 초에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붙인다고 하니까 1.01을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얼마? 1.0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4월 초에는 a 곱하기 1.01의 세제곱이 되고, n월 초에는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1.01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에 넣고, 내가 이게 초에 돈을 받아가려면 월 초에 넣고 월자 n월 초에 받아간다면 이 금액을 받아갈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받아가는 걸, 이걸, 자, 기수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안 받아가고 어떻게 받아가느냐? n월 말에 받아갑니다. 말에 받아가면 초에서 말까지 갔으니까 이자가 한 번 더 붙어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a 곱하기 1.01의 n제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초에 넣고 초에 입금하고 말에 받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기말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놈은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요거까지 다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로그에서 정리할 때는 거의 복리법에서도 기말불 계산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원리 합계 금액 한번 계산할 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로그의 활용 쪽에 가면 반감기도 나오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많아. 그런데 그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감을 익혀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고요. 자, 일단 기본 내용 정리 여기까지 하고 뒤에 바로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정리한 거를 자 생각하면서 상용 로그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수는 몇 자리 수인가 또는 소수 몇째 자리에서 이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가를 조사해라. 그러면 이 로그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따져보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요. 자, 첫 번째 부분 보면 6의 100제곱이랍니다. 6의 100제곱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일단 로그의 자, 정수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 6의 100제곱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00의 로그 6이고요. 100의 로그 6은 2 곱하기 3이 되고요. 그렇다면 얘는 100의 로그 2 더하기 자 로그 3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로그 2는 0.3010으로 계산을 하고 로그 3은 4771로 계산하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100 곱하기 자 0. 얼마 나오죠? 778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100을 곱해 주시면 77.81이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정수 부분이 77이라는 얘기는 6의 100제곱을 자 원래 진짜 얘를 수로 표현을 한다면 0이 77개가 붙는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얘는 78자리 자연수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5의 5제곱의 5제곱의 5제곱이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로그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로그
5에 5제곱, 5제곱, 5제곱이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서 125제곱이 나오고요. 그러면 얘는 125의 로그 5가 됩니다. 자, 로그 5는 2분의 10이니까, 자, 125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될 겁니다. 자, 로그 2는 0.3010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에서 0.3010을 빼고 125를 곱해 주시면 1에서 0.3010 빼면 0.6990이 되겠네. 자, 그러면 125를 0.690에 곱하면 계산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얘는 87.375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얘기하시면 0이 87개가 붙는다. 그래서 얘는 88자리 수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2의 30제곱 곱하기 30의 3의 20제곱이면 로그로 바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30의 로그 2에 더하기 20의 로그 3입니다. 30 곱하기 0.3010 하시면 30 곱하기 0.3010 해봅시다. 그러면 3010에 3 곱하면 9.030 이렇게 될 것이고요. 20에 4771이면 자 2배 하시면 이게 9.542가 나오네. 9.542가 되고요. 2개 더해 주시면 얘는 18.572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0이 18개 붙었다. 19자리 수입니다. 당연히 자연수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5의 마이너스 30제곱이면 마이너스 30의 로그 5면 1 마이너스 또 로그 2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30 곱하기 1 마이너스 로그 2를 0.3010으로 계산해서 아까 얘기해놨죠. 0.6990으로 계산하시고 거기에다가 30을 곱해 주신다면요 20.97. 자, 얘는 마이너스 20.97이 됩니다. 그런데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0.97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1에 플러스 0. 얼마죠? 0.3이 되겠네. 그렇다면 얘는 소수점알이 몇째 자리에서 21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5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는 200에 로그 2 빼기 300의 로그 3입니다. 자, 200 곱하기 3010 해보시면 60.2가 나오고요. 빼기 300에 0.4771을 계산하시면 143.13이 나오네. 143.13. 자, 둘을 계산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80, 2.93이 나오고요. 얘는 다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83에 더하기 0.07이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자리에서 소수점 아래 정확하게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소수점 아래, 그러니까 소수 83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나타내는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신 겁니다.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은데 몇 자리 수인지 구하고 이제는 가장 높은 자리 수도 한번 구해 보시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직접 한번 해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1번 자, 30의 3의 30제곱 30의 자, 로그 3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30 곱하기 0.4771 해주시면 되고 이놈을 계산을 한 게 14.313이 나오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정수 부분 14면 0이 14개 붙었습니다. 그러면 15자리 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수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로그의 값에서 소수 부분 확인하시면 돼요. 숫자 배열하고 관계가 있는 게 소수 부분이니까. 그러면 0.313이라는 놈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얘는 313을 보니까 3010보다 크고 4771보다는 작죠. 자, 그러면 결국 얘가 로그 2보다는 크고 로그 3보다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4.313은 14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14 더하기 로그 2보다는 크고요. 14.313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로그 3의 30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는 14 더하기 로그 3보다는 작겠죠. 2가 아니고. 그러면 요거 한번 직접 한번 보는데 14는 10의 10자 로그 예 10의 14제곱이라는 얘기고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쓰시면 로그 2 곱하기 10의 14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놈은 14 더하기 로그 3은 로그 3 곱하기 10의 1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한번 써보시면 자 로그에 2 곱하기 10의 14제곱이고 이거보다는 로그 3의 30제곱이 작고요. 그리고 로그 3 곱하기 10의 14제곱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를 지워도 되죠. 로그를 살짝 지워 봅시다. 지우면 이런 일이 생기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3의 30제곱은 2 곱하기 10의 14제곱보다는 크고 3 곱하기 10의 14제곱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자리수는 2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2에다가 0을 14개 붙인 것보다는 크고요. 여기는 200 어쩌고 1에서 자, 3 곱하기 10의 14제곱이면 이거는 자연수로 봤을 때 이렇게 29999 이거까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앞자리 수는 2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요거 자연수 자리에서 제일 큰 자리 찾을 때는 사실 요 중간 과정을 여기에 처음에는 한번 해보면 좋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걸 바로 봐도 되죠. 소수 부분만 갖고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도 바로 답은 나옵니다. 제일 앞자리 수는 앞에 있는 로그의 진수값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자, 두 번째를 보시면 6의 50제곱 나누기 7의 50제곱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50에 로그 6 빼기 50의 로그 7 다시 얘기하면 50 꺼내고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고요. 빼기 로그 자 7로 보시면 되겠네. 여기서 계산만 하면 되죠. 둘이 더하고 빼면 얘는 50 곱하기 0.3010-4771-8425를 더해 주십자. .3010을 에다가
0.477을 더하시고요. 빼기 0.8425를 하면 마이너스 0.064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 50까지 곱하면 계산해 놓읍시다.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3.35가 나오네. 마이너스 3.35. 그런데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0.65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앞에 요걸 보니까 얘는 소수 넷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그 숫자를 한번, 제일 앞자리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뭘 한번 보느냐. 방법이 똑같죠. 우리가 이제 0.65를 한번 볼게. 0.65를 보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로그 2보다 큽니다. 로그 3보다 큽니다. 로그 4는 이거의 2배니까 0.6020이겠죠. 자, 로그 5는 얼마일까? 1-0.3010이면 로그 5보단 작네. 얘는 로그 4보다 크고 얼마? 로그 5보다 작습니다. 그럼 뒤에 얘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제일 앞자리 수는 4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요것도 똑같이 위에처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문제. 7의 100제곱에, 7의 100제곱은 85자리 수고요. 11의 100제곱은 105자리 수랍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음 수를 자리수를 한번 구해보라는데, 첫 번째 확인 한번 해봅시다. 7의 100제곱이 85자리 수란 얘기는 로그에 7의 100제곱을 해주시면 얘는 0이 85자리 수면 0이 84개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0만 붙어 있는 84보다는 크거나 같고 0이 85개 붙어 있는 것보다는 작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100을 여기다 놔두지 마시고요. 자, 이 100을 앞으로 꺼내고 세 군데서 전부 다 나누어 주시면 0.84 그리고 0.85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7의 25제곱은 로그 7의 25제곱의 값을 구하는데 여기에다가는 뭐 하시면 되느냐면 25를 한번 곱해 보십시다. 요 부등식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25를 세 군데 다 곱해 주시면요. 0.84 곱하기 25부터 보시면 되죠. 자, 0.84 곱하기 25 하면 21이 나옵니다. 21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다면 여기는 로그에 7의 2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0.85에 25를 곱해주시면 21.2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로그 7의 25의 값은 결론은 정수 부분이 21이란 얘기죠. 자, 21.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0이 21개 붙어 있으면 얘는 22자리 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77의 21제곱이래. 그러면 20제곱이랍니다. 로그 만들어 보시면 20에 로그 77은 7 곱하기 11이고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20에 로그 7
더하기 20에 로그 자 12를 한번 구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요 확인한 것처럼 11의 100자리 수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쪽도 앞에처럼 정리를 좀 해보는 게 낫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 로그에 11의 100제곱 그러면 100 로그 11이란 놈은 뭐보다 자 115자리 수면 0이 104개가 붙는 것보다 크거나 같고 105개가 붙는 것보다는 작습니다. 100으로 나누면 1.04보다 로그 자 11은 크거나 같고 1.05보다는 작겠죠. 자 일단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놈을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 이쪽에서 20은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묶어내 버리고 로그 7 더하기 자 로그 20 이거를 한번 봅시다. 로그 20이 아니고 로그 11이죠. 자 그러면 로그 7의 범위 나와 있고 로그 11의 범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밑에다가 살짝 로그 7의 범위를 살짝 써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0.84보다 크거나 같고 0.8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둘을 더해 보시면 되죠. 1.04에서 0.84를 더하면 1.8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로그 7 더하기 로그 11이요. 그리고 뭐보다 1.90보다는 작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놈에다가 20을 곱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88에다가 20을 곱해주시면 37.6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37.6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뭐가 20에 로그 7 더하기 로그 11이요. 그리고 1.90에 20을 곱하면 자 38보다 작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여기는 이놈이 결국은 로그 얼마 77에 20제곱이죠. 이놈이 37.6보다 크거나 같고 38보다 작다 이러면 37.6 얼마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정수 자리가 37이다. 그러면 0이 37개 붙어 있으니까 38자리 수입니다. 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x라는 놈은 10보다 크거나 100보다 작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 볼 거.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소수 부분이 같으면 두 개를 빼버리면 딱 정수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자, 로그 x의 제곱 큰 거에서 작은 거 뺍시다. 빼기 로그 x 하면 2로그 x에서 로그 x를 빼니까 당연히 결국은 결과는 로그 x가 나오고 이놈은 결론이 자, 정수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런데 자 x의 범위가 10보다 크거나 100보다 작으면 로그 x는 얼마보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정수 부분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로그 x는 1이랍니다. 그럼 x의 값은 얼마입니까? x는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로그, 상용 로그의 활용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활용 문제 첫 번째에서 원리합계 문제가 나왔죠. 원리합계 문제를 자 먼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원금 1000만원을 연이율 2%를 1년마다 복지로 10년 동안 자 예금을 하면 원리합계가 얼마냐?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그러면 자
1000만원을 그냥 1000이라고 합시다. 자, 1000에 곱하기 1 플러스 0.02의 10제곱, 다시 얘기하면 1000 곱하기 1.02의 10제곱으로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요놈을 로그를 가지고 이용을 할 거라서, 자, 요거 먼저 로그의 값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1.02의 10제곱을 x라고 해봅시다. 양쪽에 로그를 취해주시면 로그 x는 10 로그 1.02가 나오고요. 로그 1.02가 0.0086이니까 10 곱하면 0.086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자, 로그 x가 0.086이란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실제로 x의 값을 한번 보시면 x는 얼마입니까? 10의 0.086제곱이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요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거 지금 지수 구하기 힘드니까, 자, 로그 x가 0.086인 것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0.086은 우리가 로그 x인데요, 앞에 표를 한번 보시니까, 자, 0.0860, 여기 0.086이죠. 이게 얼마하고 똑같대요? 로그 1.2랑 똑같답니다. 그렇다면 로그 x가 로그 1.2라면 x라는 놈은 1.22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계산할게, 원래 계산할 거는 1000 곱하기 1.02의 10제곱이고 1.02의 10제곱의 값은 1.2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 여기서 1.22를 곱해 주시면 1220 만원, 그래서 1220만원이 원리 합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활용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요런 거는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죠. 문제가 길어도 여기는 각각 수치만 대입해서 찾으시면 돼요. 어떤 사업에 자, 노동 투입량을 x라고 한답니다. 자, 우리가 뭐 확인할 때 다른 거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자, 필요한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노동의 투입량을 x, 자본의 투입량을 y 라고 할 때 생산량 Z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알파는 자, 소수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럴 때 2016년도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2003년도에 각각 2배가 4배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2003년에 자, 산업의 생산량을 Z0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때 자, 이때 노동의 투입량을 x0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x라고 하자. 다 붙이기 귀찮으니까. x의 알파 제곱이고, 자, y의 1-알파 제곱이랍니다. 그런데 2006년으로 오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자, 생산량을 Z1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다른 거는 고칠 필요 없고요. x가 몇 배가 된대? 자,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각각 2배, 4배가 된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2x만큼이 들어가고요. 알파 제곱이고, 곱하기 4배, 4y의 1-알파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됐답니다. 그랬을 때, 자, 2003년도 산업 생산의 2.5배입니다. 그러면 Z1도, 그럼 여기도 이제 제로라고 하는 얘기 필요 없고, Z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2003년에 몇 배? 2.5배가 된대요. 이렇게 됐죠. 이때 상수 알파의 값을 한번 구해보랍니다. 우변 정리해 봅시다. 그럼 2의 2알파 제곱이고, 2 곱하기 2의 알파 제곱에, 자, 곱하기 2의 1-알파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이제 문자만 하면 x의 알파 제곱
그리고 y의 1-알파 제곱이랍니다. 그랬을 때, 자, 상수 알파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2.5의 z라는 놈은, 여기에서 확인할게.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이거, 둘을 곱해준 게 z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z 곱하기, 그러니까 얘네들 정리만 하면 되네. 2에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2알파.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2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z끼리 약분해 줍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2의 2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2.5입니다. 자, 로그 취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 마이너스 알파에 자, 로그 2는 로그 2.5가 되고요. 실제로 2.5는 10분의 25고요. 약분시켜주면 2, 5. 그렇다면 2분의 5가 되죠. 그럼 얘는 자,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고 1 마이너스 로그 2에서 로그 2를 빼주면 1 마이너스 2 로그 2로 보시면 되죠. 1 빼기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면 0.6이 나오고요. 그럼 결론은 0.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로그 2. 자,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0.3은 0.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알파에 나눠주시면 얘는 3분의 4랍니다. 그러면 알파라는 놈은 얼마가 됩니까? 얘 넘어가시면 알파는 2 빼기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3분의 6에서 3분의 4를 빼면 3분의 2가 되고 우리는 알파의 값은 3분의 2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본 문제는 다 풀어보셨으니까 이제 또 이제 연습 문제 좀 풀어보면 좋을 만한 거 몇 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A, B, C는 각각 5자리, 6자리, 7자리 수랍니다. 그럴 때 이는 최대 몇 자리 수냐? A제곱, B, C는 몇 자리 수냐? 그러면 자, 일단 요거부터 해봅시다. 로그 A는 그러면 정수 부분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죠? 4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그 A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A제곱 구해야 돼. 그러면 양쪽에 2를 곱하면 되니까 로그 A의 제곱은 8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로그 B도 한번 봅시다. 로그 B는 몇 자리? 6자리 수면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습니다. 자, 로그 C는 7자리 수면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습니다. 자, 이제 뭐 하시면 되죠? 요거를 3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3개를 더해 보시면 8, 5, 6 3개를 더하면 19가 나오죠. 이놈이 로그 A제곱 더하기 로그 B, 로그 C 하면 로그에 얼마? A 제곱 B, C 이렇게 되고요. 10 더하기 6 더하기 7은 2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정수는 19, 20, 21, 2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자리수는 얼마? 자, 0이 19개 붙으니까 20자리, 21자리, 22자리, 23자리. 그러면 제일 큰 거는, 자, 요걸 보고, 얘는 23자리 수가 최대 정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할 문제. 자, 이제는 조금 앞에 자리수 구하는 거에서 조금 변형이 좀 됐죠. 자, 7의 x제곱의 자리수가 15자리의 정수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거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로그 7의 x제곱, 여기에서 x를 미리 앞으로 좀 당겨 주시고요. 얘가 15자리 정수라면 14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로그 7은 아니죠, 우리 x를 찾으니까 로그 7을 나눠 봅시다. 그러면 로그 7분의 4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요. 로그 7분의 14죠. 15보다는 작을 겁니다. 로그 7의 값은 8451로 계산하랍니다. 그러면 14 나누기 0.8451 해주시면 16.56 얼마 나오네. 16.5에 얼마. 자, 그리고 15에서 8451을 나눠주시면 17.74 얼마 나오네. 17.7 얼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얘를 x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x는 뭐가 된다고요? x는 15자리 정수랍니다. 그러면 7이라는 이게 15자리 정수가 나오려면 7의 거듭제곱 x도 정수라고 했죠. 요걸 만족하는 정수의 값은 얼마입니까? 자, x는 얼마? 자, 17 이렇게 되겠네. 자, x의 값을 그러면 찾아 놓으셨고요. 당연하죠. 16.6보다는 5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럼 16은 안 돼요. 17.7보다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17밖에 될 수 없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의 1제곱에 1의 자리는 7이고요. 7의 제곱에 1자리는 7749니까 9가 되고요. 7의 세제곱에 1의 자리는 여기다 또 7을 곱하면 7, 9, 63이니까 3이 될 거고요. 7의 4제곱은 요 1의 자리에 7 또 7, 3, 21이니까 1 될 겁니다. 그러면 7의 5자리는 다시 7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4개가 이 4개가 계속 요 4개가요 계속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요, 7의 x의 1의 자리 숫자니까 7의 17제곱의 1의 자리 숫자랍니다. 그러면 16제곱이 아니고 17제곱이죠. x가 17이니까. 그럼 얘는 7의 16제곱 곱하기 7 이거의 1의 자리 찾으면 돼요. 7의 16제곱은 7의 4제곱의 4제곱이고 곱하기 7이겠죠. 그러면 4제곱 이 계속 4번 반복되면 여기에서 지금 1의 자리는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서 1의 자리는 1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 1의 자리 숫자는 7이다. 7의 17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7이다 라고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번 한번 봅시다. 자, 자연수 xy에 대해서 로그 x, 로그 y의 정수 부분을 각각 m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한번 적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m이라면 소수 부분은 그럼 알파라고 해봅시다. 알파라는 놈은 그러면 당연히 0보다 커 나왔고 1보다 작겠죠. 그 다음 로그 y가 자, 정수 부분이 n이라고 한다면 이놈은 소수 부분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베타도 당연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연수 m, 자연수 xy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연수가 된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부분은 정수 부분이든 소수 부분이든 전부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양의 자연수란, 자, 양의 정수란 얘기죠. 자연수 xy, 그리고 0도 포함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4가 되는 m과 n의 순서쌍은요, 4가 되려면
얘네들은 정수면서 음이 아니랍니다. 음이 아니면, 자, 그러면 얘는 0과 2가 될 수도 있고, 2와 0이 될 수도 있죠. 자, 그거 말고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때 XY 순서상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보시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M이 0이고, N이 2라면, 자, M이 0이니까, 여기서 보면, X는, 정수가 0이면, 정수 부분 0이면, X는 한 자릿수죠. 자, N이 2랍니다. N이 2면, Y는 몇 자릿수? 세 자릿수야. 그래서 자, x의 개수는 한 자릿수니까 어디부터 자연수니까 1에서부터 9까지 해서 9개가 나오고요. 자, 세 자리 자연수랍니다. 그럼 얘는 100에서부터 999까지 해서 몇 개가 나오죠? 900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자, 두 번째, m이 2고 n이 0이면 똑같이 여기서는 x가 몇 개? 900개가 나올 거고요. y가 9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xy의 개수를 한번, 순서상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순서상이니까 x, y 이렇게 가야 되겠죠. x, y는 9 곱하기 900 이런 게 나오고, 여기도 똑같이 9 곱하기 900이겠죠. 9, 8100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시면 16,200개의 순서상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도 한번 봅시다. 네 자리 자연수 n이 상용 로그의 값이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하는데, 알파는 0.4보다 크고 0.5보다는 작대요. 그럴 때 n 5자리 제곱의 자리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4자리 자연수라면, 자, 정수 부분이 얼마가 나옵니까? 정수 부분이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자, 로그 우리가 찾고 싶은 로그 n이라는 놈은 정수 부분 3인데 소수 부분이 이렇게 된대. 그러면 얘는 3.4보다는 크고 3.5보다는 작겠죠. 그랬을 때 n 5제곱의 자리수는 5만 곱하면 되네. 3.4에다가 5를 곱해 주시면 자, 17이 나오고요. 그게 5 로그 n이고, 3.5에다가 5를 곱해 주시면 17.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의 자리수는 0, 17개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18자리 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마지막 문제는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fx, gx라고 한답니다. 그럼 일단 로그 x를 정의를 먼저 해놓고 갑시다. 그렇다면 로그 x라는 놈은 얼마가 된다? 정수 fx 그리고 소수 부분 gx. 근데 gx는 소수 부분이니까 gx라는 놈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놓고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필요 충분 조건이 1이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야 되죠. x가 1이면 fx와 gx가 같습니까? 먼저 확인합시다. x가 1이라면 자, 로그 1은요 당연히 0 나와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fx 정수 부분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gx도 얼마가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fx와 gx는 같으면서 0이야. 일단 확인됐습니다. 이거 참이죠. 그러면 필요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렇게도 돼야 되죠. fx와 gx가 같으면 자, x는 1이냐 이것도 참이 되면 필요 충분히 되죠. 자, 일단 요거부터 해봅시다. fx와 gx가 같기 위해서는 자, 여기 한번 보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같아야 돼. 같으려면 0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fx도 0이고 gx도 0이죠. 그럼 로그 x는 얼마가 되죠? 그러면 0 더하기 0이고 결국은 0이야. 그러면 이게 0이 나오려면 x는 얼마?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도 참이야. 그럼 둘 다 참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 맞죠? 명제와 그 여기 참이면. 자, 그 다음 10의 f의 50제곱과 10의 g의 50제곱이 50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50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로그 50은 f의 50 플러스 g의 50인 걸 확인하고요. 됐죠? 그렇다면 f50에 g의 50제곱을 더한 f50에 g의 50을 더하는데 10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볼게. 10의 f의 50제곱에 곱하기 10의 g의 50제곱은 10의 f의 50 더하기 자 g의 50제곱 이렇게 되죠. f50 더하기 g의 50은 로그 50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의 로그 50이란 얘기고요. 둘이 자리 바꿔주시면 결론은 50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한번 봅시다. f10x와 g10x는 fx 곱하기 gx 더하기 gx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10x를 한번 볼게. 10x를 보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확인하면 되겠죠. 로그 자 10x는 f 10x 더하기 g 10x일 겁니다. 자, 아니, 요걸, 이렇게 하면 요게 10이 곱해지면 저게 이제 소수 부분인지 확인이 안 되죠. 그러면 로그 10x를 계산부터 해봅시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얼마? 로그 x가 되죠. 그러면, 자, 1 플러스 로그 x가 fx 더하기 g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그러면, fx가 정수고 gx가 소수 부분이면 자 f의 10x란 얘기는 로그 10x의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데 요걸 보면 되죠. 이쪽에서 여기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gx 요게 지금 소수 부분인 거 확인했죠. 얘가 소수 부분이고 얘가 지금 정수 부분인 걸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 10x의 정수 부분이 이놈인데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놈의 자, 로그 10x의 정수 부분은 f 당연히 10x 이걸 거죠. 그리고 소수 부분이 자 그러면 g의 10x 정도에서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정수 부분 확인했습니다. f10x는 정수 부분 1 플러스 fx네. 그리고 소수 부분 gx, 자 gx인데 이놈이 이게 소수 부분이 g의 10x니까 이거 두 놈이 지금 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의 10x 곱하기 g의 10x면 얘랑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fx에 곱하기 g의 10x나 gx나 gx. 자 그러면 얘는 g 분배해주면 gx 플러스 fx 자 gx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도 이놈도 옳은 말이 되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상용로그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한번 풀어봤으니까 복습하시고 상용로그에서
헤매고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